면접관들에게 뽑고 싶은 지원자의 모습은 뭐냐고 물었다. 면접관은 답했다. 주체성이 뛰어나고 능동적인 사람. 가르쳐 놓으면 다른 회사로 안 튀고 오래 다닐 것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진정성이 철철 넘치는 사람. 그런데 몇 분 안 되는 면접 시간에 그걸 안다고? 그래서 취준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의지와 진심까지 보여줬더니 개무시나 하던데. 웃기네. 요즘은 다 그냥 서류 컷이더라. 둘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면접관으로 수천 명의 지원자를 보며 깨달은 하나가 있다. 면접관은 진정성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을 것 같은 근거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주체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일 것 같은 근거를 찾고, 오래 다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다닐 것 같은 이유를 찾는다. 면접관도 미래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과거를 본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는 결국 세 가지에서 나온다. 바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이다. 그래서 오늘은 왜 면접관들이 경험을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지, 평범한 여러분들의 경험도 충분히 합격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면접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합격률도 높아지는 거다. 내가 그랬다. 치커리, 치커리. 치커리. 자,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회사에서 첫 출근 날 점심 먹던 자리였었거든요. 그 자리에 계시던 저를 뽑았던 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를 도대체 왜 뽑으셨는지. 그랬더니 팀장님께서는 너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았고 그 오래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 그렇구나, 뭐 나를 좋게 보셨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면접관이 되고 수천 명의 지원자를 만나면서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일 시키면 잘할 것 같고 오래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 말입니다. 그때 팀장님은 과연 제 미래를 봤을까요? 그냥 제 미래를 예측한 거죠. 저 친구라면 일도 어느 정도 잘할 것 같고 회사에 다니고 싶은 게 느껴지니까. 그렇다면 저의 뭘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저의 모습들을 예측했냐는 겁니다. 바로 제가 살아온 경험과 면접에서의 저의 태도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집요하리만큼 경험을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험을 묻는 이유를 그냥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 있는가 보다,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9분 반 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SNS 컨텐츠를 올렸는데 조회수를 300% 올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런 것 저런 거 하면서 매출을 30%, 40%, 50%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컨텐츠 조회수 300% 올린 사람, 아르바이트 매출 50% 올린 사람, 이 정도로 포지셔닝이 그냥 되는 거예요. 우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성과, 그 성과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말 그런 성과와 경험이 필요한 곳이 아닌 일반적인 보통에서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성과는 학생 신분으로서, 그리고 어느 회사의 인턴 신분으로서 올린 성과, 딱 그 정도의 가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성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과보다 다른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과정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 면접에서 SNS를 운영했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SNS를 운영해서 팔로워를 5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 좋은 성과죠.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선 그래서? 라는 거죠. 이게 과정이 없으니까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조회수가 잘 나온 컨텐츠, 안 나온 컨텐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제목도 바꾸고 썸네일도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재밌으니까 데이터를 정리해봤고, 그렇게 거의 6개월 정도를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가 5만 명까지 늘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이시나요? 팔로워 5만 명보다 댓글을 분석하는 습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끈기, 계속 개선하려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더 보이지 않나요? 면접관은 팔로워를 5만 명 모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습관, 끈기, 태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과보다 의도와 동기가 충분히 들어간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본다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스킬이나 기술과 같은 것이고, 역량은 면접관들이 뽑고 싶은 주체성, 책임감, 끈기, 노력, 성실함, 주인의식,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뽑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진심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합격이라는 경험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이라는 게 진심만으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가 찾던 사람이 내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했어요. 막 진심도 있었고 오래 다닐 마음도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회사가 이번 채용에서 찾고 있던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영어를 뭐 더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특정한 경험,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회사와 내가 그때 당시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보다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서류를 통과했어요. 그 말은 이미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지원자들과 면접을 함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어요. 그 과정, 그런 과정들 안에서 나보다 조금 더 회사가 원하는 그런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걸 연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한 그 진심은 가짜였을까요? 아니죠. 진심은 진심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 나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면접관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친구는 같이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에는 따로 다른 곳에 소개시켜준 그런 분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 너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 진심이 부족했나 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면접관이 사람을 못 알아봤네 뭐 이런 식으로 화낼 필요도 없어요. 면접은 사람과 회사가 서로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맞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주체적인 사람인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끝까지 한번 붙잡으면 뭐 해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말보다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성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면접관은 과거만 보지 않고 현재도 봅니다. 과거는 경험이고 현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요즘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오래 하고 있는 취미 같은 거. 뭐 운동을 했다던데 얼마나 하셨어요? 독서는 자주 하시는지, 블로그는 왜 계속 쓰셨나요? 이런 질문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지금도 진행 중인 어떤 행동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사람은 한 번의 경험보다 반복되는 습관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보통의 경우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습관을 만든다는 게 꾸준함과 성실함 같은 게 없으면 애초에 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태도인데 이건 너무 쉽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표정이 밝은지 아닌지, 그리고 말을 하다가 면접관 말을 끊는지, 아니 심지어 답변하다가 막 꼬이면 아이씨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아무리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필을 잘 해도 태도 불량이면 이거는 즉시 탈락입니다. 이건 200%예요. 자,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고 여러분의 습관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관찰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과 앞으로 함께 일해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은 진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을 것 같은 근거를 찾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회사 하반기 공채 면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제 그때 당시에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직접 했던 질문들을 한 땀 한 땀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메일로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 받으시는 주소를 잘못 입력하셔서 메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잘 기입을 해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뭐 정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궁금증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